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4차 구제 법안과 경기 부양 지원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윤곽을 가늠할 만한 발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어제 2차 경기 부양 지원금이 이달 말경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친 장관은 의회 지도자들이 제4차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새 구제 법안을 7월 20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코넬 의원이 제시한 지원금 계획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인 세납자에 한해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무누친 장관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주 6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연장하는 대신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평소 받는 임금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PPP는 연장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엘라바마주도 몽고메리시가 7월 정기시 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7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달에도 상정됐다가 부결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는데요. 6살 이상이면 10명 이상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먹거나 마시기 위해 잠시 벗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어길 시에는 개인은 25달러, 기업은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티븐 리드 시장은 이번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라바마주 보건부에 따르면 9일 현재 엘라바마주의 총 검사자 수는 46만 7,754명이고 그중 누적 확진자 수는 총 4만 8,588명으로 확진율은 10.38%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1,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시장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시장을 향해 우리는 조지아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어제 CNBC 방송에 출연해 주지사가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애틀랜타 시의 확진자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내린 곳은 애틀랜타만이 아닙니다. 사바나, 이스트포인트, 에튼스 클락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도라빌, 페어반, 사우스 풀톤도 이 같은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캠프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는 지방정부의 결정보다 주지사의 명령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텀스 시장은 이 조항을 바꿔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테네시주의 경우 빌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각 카운티 시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캠프 주지사는 시장들에게 우리는 조지아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명령할 필요는 없다며 항변하고 있는데요. 대신 캠프 주지사는 지난주부터 주 전역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느냐 의무화하느냐를 놓고 지지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조지아주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라틴계 미국인의 경제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할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철골 장벽을 세우고 연일 반이민 정서를 뒷받침하는 행정 지침을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라틴계 미국인과 라틴계 이민 사회를 보물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8일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소중한 파트너라고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라틴계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라고 전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폐렴이 확산 중이라고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에게 카자흐스탄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1,772명이 사망했고 6월 한 달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이 같은 환자 발생과 사망자 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 대사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를 포함해 박테리아, 균류, 바이러스 등에 의한 폐렴 총계는 WHO 지침에 따르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의 정체불명 폐렴이 새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폐렴에 걸린 환자의 수가 코로나19 감염자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화재로 무너져 내린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에 마크롱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첨탑을 원형대로 복원할지 아니면 현대적 미술 양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할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재창조 쪽에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재건축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첨탑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승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첨탑은 1859년 로트르담의 보수공사를 맡았던 건축가 외젠 비올레 르 듀크가 세운 높이 96m의 고딕 양식 첨탑으로 복원될 예정인데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모든 결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바이든의 외교정책 담당 수석 보좌관인 앤서니 블링컨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보좌관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협의하지 않고 유독 미군 감축을 결정했다면서 미국도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독 미군 감축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모든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장 북한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화하자 즉각 대통령으로서 첫날 WHO에 재가입하고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3층 발코니에서 밖으로 떨어뜨리자 흑인 남성이 몸을 던져 받아냅니다. 지난 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흑인 남성은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 출신으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블랭크스입니다. 30살의 엄마 레이첼 롱은 3살 배기 아들을 그렇게 구하고는 다시 8살짜리 딸을 구하기 위해 사라졌는데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8살 딸은 또 다른 흑인 이발사인 탈토니오 알렉산더가 건물로 뛰어올라가 구조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한 뒤 딸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아들을 구해 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은 블랭크스는 아이를 구하고 숨진 엄마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이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고 부검하지 않고 유족의 시신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당국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장이 치러지는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13일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이 공관을 나오기 전에 작성했다는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한석 비서실장이 공개한 이 유언장에서 고인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우가 내린 10일 새벽 3시 42분경 전남 고흥군 윤호 21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층 진료실 부근에서 시작됐는데요. 화재 직후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원 내부로 퍼졌고 건물 내부 전기도 끊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1층 공간 약 400평방미터를 태우고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아직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입원 환자 69명과 간호사 7명, 보호자 10명 등 총 8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인과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빠른 조치로 그나마 피해자를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평가입니다. 부산에서 7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12 종합상황실에 이날 하루에만 폭우 관련 피해 신고가 16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 인근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주차된 관광버스 10여 대를 덮쳤는데요. 차량 유리가 깨지고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하구 괴정동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도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 도로가 통제됐고, 동구 자성로 누론빌딩 인근에서는 동천이 범람해 차량 대여섯 대가 침수되는가 하면 범천 일동에선 도로와 상가도 물에 잠기고 저지대 주택도 침수돼 경찰이 독거노인을 주민센터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옹벽과 담벼락이 무너졌고 빗길에 교통사고가 빈발했는데요. 고장난 차량도 속출하면서 일부 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영덕으로 25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대 길목에 놓인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영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